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번 주 또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역시나 이제 시장은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됐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1.4%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이제 1% 넘는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 지금 당장에 이제 긴축 우려감이 너무 많이 좀 상당히 좀 갈수록 심하게 매파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요. 일단 시장이 딱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불행은 불행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급격한 하락세로 연출이 되진 않고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 25일 날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이런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눈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박이님들도 매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된다. 급하게 매수에 나설 필요는 전혀 없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도 보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문자를 안 보내는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뭐 섣불리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기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서 급하지 않게 좀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인내하고 기다릴 때는 좀 기다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 상황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이슈에는 역시나 국채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10년면 미국 국채 금리가 벌써 1.79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1.8%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8%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계속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당분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환율 흐름을 보게 되면 환율이 그나마 1200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근데 1185원을 찍고 오늘 다시 1190원대로 다시 이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결국에 이제 달러 강세다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 연출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달러 강세에다 베팅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적으로 외국인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금융가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준이 인플레를 잡으려면 단번에 0.5% BP를 올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월 달에 당장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테이퍼링 마무리하자마자 바로 인상,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출렁거렸는데, 그냥 인상이 아니라 한 번에 이제 두 번을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3월 달에 한 번에 이제 0.5bp를 올려야 그래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장에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은 아니죠. 부정적인 소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중국에서는 오히려 긴축이 아니라 부양의 의지가 조금이나 드러나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중개 유동성 지원 창구는 이제 금리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인하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들은 지금 긴축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중국은 그나마 지금 경기 부양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난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좋은 소식이긴 하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아주 좋은 소식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으로도 악재성 요인이 있는데, 뭐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이제 뭐 펀드 환매론, 그래서 이제 시장에 기관들 자금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내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IPO를 하죠. 거기 이제 공모 자금이 뭐 1경 5천조가 물렸다. 사상 최대 금액이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1경이라는 숫자는 좀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대규모 자금이 공모 자금에 사용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매도가 상당히 거셌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1경 5천조는 사실 좀 오버된 금액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5억 원인 자문사가 7조 원을 베팅을 한다? LG엔솔 허수 청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 이상의 금액을 청약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왜 금감원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엄연한 범죄 아닙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억을 밀어 넣어도 한 주를 배당 받으면 이제 잘 받은 거잖아요. 10주를 배당받기가 힘들어요, 현실상. 이렇게 공모주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넣어도 결국 이제 뭐 받아오는 거는 뭐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요 정도밖에 못 받는 금액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쏟아붓는데 기관들은 있지도 않은 금액을 갖다가 허수로 청약을 넣어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된다. 이거는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우리가 공매도 이야기하면서 또 얘기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그런 거래 행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관들의 주문액이 1경 5천조 원을 돌파했다. 기관들만 해도 1경 5천조 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약 경쟁률은 2023대 1, 2023주당 한 주를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돈을 밀어 넣어도 한 주를 받을까 말까 하는 경쟁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역대급 흥행에는 허수 청약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A 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전체 펀드 시장 규모가 850조 원에 달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주문 액수가 어떻게 1경 원에 달하는 거냐? 이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관들의 전체 자산 금액이 1,000조가 넘지 않는데 갑자기 1경 원을 갖다가 청약에 투자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어떤 금액 베이스 아니냐, 차이가 아니냐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자산 5억 원 투자 자문사가 7조 원을 청약 신청한 경우가 나오는 등 허수 청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7조 원이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7조를 청약에 넣었는지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IPO 시장이 가해되면서 가격 결정 기능을 가진 수요 예측 시장의 왜곡과 비정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 이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이제 삼성증권 이슈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삼성증권에서 있지도 않은 물량을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치고 매도를 쳐가지고 이제 주가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었죠. 대차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대차 거래를 먼저 던졌다. 이런 어떤 시스템의 오류 또는 기관 투자자들만의 어떤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마 위에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결국 개인 투자들의 손보단 기관 투자들의 손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정확한 금액 경쟁을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허수 주문을 넣어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은 이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PO 해가지고 상장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더블로 시작을 하잖아요. 상장할 때. 그러면 이제 더블 베이스로 먹고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확보를 이제까지 해갔었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금액이 1경 5천억이 모였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도 제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아졌고 숫자가 많아졌고 그만큼 개인 투자들의 입김이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자의 눈으로 쳐다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로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내일하고 이제 모레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 청약이 끝나면은 사실 이제 그 자금 중에 일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터는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주식시장에 기간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들 좀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나마 어쨌든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면 뭐 여러분들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잘 가는 게 있으면 뭐 일부 팔아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이 살아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IPO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빨리 끝나는 게 일단은 뭐 아주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코딱지만큼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목들이나 섹터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크게 먹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최근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 일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시기도 하고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언제든 찾아가는 거고요. 이런 구간이 좀 빨리 찾아올수록 오히려 이후에는 더 먹을 수 있다, 또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같이 함께 생각하시고요. 힘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시장이 너무 많이 좋을 때도 이 어떤 수익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너무 과대망상은 안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 경계하고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희망을 가져보시면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 우리 투자자로서 좀 차근차근 대응을 하시면 차근차근 자금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모두도 부자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아직 1월 또 다 안 갔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올해는 12개월이 있죠.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 그래서 올해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모두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